오늘은 암이 사라지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생활 습관을 잘 기억하신다면은 암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암을 만날 일이 없으실 거고요. 또 암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내 몸속의 암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일단은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술이라는 게 참 나쁘죠. 뭐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간암, 유방암, 직장암, 진짜 수많은 암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술을 먹습니다. 이게 참 술이라는 게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하면서 그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이제 도구로서 약간 음식으로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참 이 술이라는 게 참 끊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감하게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결단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도 마찬가지로 뭐 폐암,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설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가 나쁜 이유는요,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은 막 담배를 피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담배 냄새를 맡게 돼요. 이게 참 안 좋더라고요. 차라리 뭐 밖에서 피면은 좀 멈춰서 피시면은 제가 빨리 좀 걸음을 해서 지나가면 그만인데, 같은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담배 연기가 그대로 이제 저한테 오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담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신 당시에 아빠가 매일 반갑씩 담배를 이제 태우면요,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1%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폐암의 원인이 70%가 담배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담배 연기 중에요, 이산화탄소가 체내에서 적혈구와 강력하게 결합해서 60조 개나 되는 체세포의 전세포를 만성 산소 부족에 빠뜨려서 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담배가 나쁜 겁니다. 술과 담배 꼭 끊어주시고요. 저도 담배는 안 피우지만 이제 술은 좀 마시는데 저도 이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좀 건강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혈액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그 피가 탁해지고 혹은 당분이 많아져서 끈적끈적해지면요, 그게 당뇨가 되는 거고, 그게 고혈압이 되는 거고, 그게 고지혈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이 아주 맑고 깨끗하다 이러면은 혈관에 뭐 문제 생길 게 없겠죠? 그러면 관련돼서 질환이 생길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병, 암의 시작은 혈액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음식이 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가, 깨끗하지 않게 하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음식을 먹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탕이 있어요. 사탕을 두고서 생각하는 거죠. 이 사탕이 내 혈액을 깨끗하게 할까, 깨끗하지 하지 않게 만들까 생각해보면은 그 사탕이 그냥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또 입안에서 끈적끈적 하잖아요. 근데 사탕을 먹으면은 내 혈액이 뭔가 끈적끈적해질 것 같고 당분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이제 혈액에 좋지 않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좀 구분이 좀 저는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액의 중요성을 좀 아시면 좋겠고, 이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흐름이 좋습니다. 그럼 깨끗한 혈액이라는 뜻이 어떤 혈액이냐? 내 혈액이 제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혈액은요, 구성 성분이 다양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인데요. 적혈구는 이제 산소를 운반하고요. 백혈구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이물질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출혈을 막고 혈관을 복구합니다. 적혈구가 건강하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세포에 속속들이 운반되어서 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백혈구는요, 백혈구가 제 역할을 하면요,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강해져서 쉽게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혈소판이 제 역할을 하면 상처로 인한 혈액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결국에 건강한 혈액이라는 것은 흐름이 원활하고 구성성분이 제대로 작동하여서 면역력이 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암에 걸릴 일은 없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암의 원인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정신적인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신적인 것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우리 몸은요, 교감신경이 긴장해서 혈관이 오므라듭니다. 그리고 피의 흐름이 약해져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아들을 기르신 어머님들이나 부모님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 맨날 게으르게 살고 늦잠 자고 막 낮에 늦게 일어나고 이랬는데 군대 가면 막 새벽 4시 반, 5시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군대 가면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내가 긴장이 돼요. 근데 이 긴장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요, 막 낮에 오후 2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요, 긴장하고 자면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5시 딱 떠집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 그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우리 몸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과도하면요, 이제 안 좋은 우리 몸에 뭔가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혈관의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는 부신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고 혈액이 오염됩니다. 림프구의 T세포를 용해해 버려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자율신경 실조증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스트레스들이 암을 만드느냐? 저도 이제 암 전문의 선생님과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물어봐요. 암 환자분들이 대체 원장님을 찾아와서 말할 때 어떤 스트레스를 주로 받았다고 얘기하나요? 이제 물어보면요, 어떤 얘기 하시면요, 일단 배우자와의 뭔가 갈등, 그게 이혼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배우자의 갈등, 혹은 과도한 업무, 특히 내 능력 이상의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해결도 못하고 스트레스는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쌓여서 암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이 책에는요, 이제 원하지 않는 독신 생활도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솔로 생활이 길어지신 분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느냐? 속 감정이 우러나오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요,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웃음이라는 게요, 내장의 조깅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장기관 있잖아요. 그 조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려면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게 우리 신체 내부의 장기들의 조깅,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실제로 암이 잘 걸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암 전문의 선생님한테 물어봤고요. 암 전문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격이 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좀 뜨는 의료 분야 중 하나가요, 정신신경 면역학입니다. 내 마음가짐이요, 어떻게 몸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격정적이고 직정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두 번째 B는요, 사회, 가족,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C는요, 눈치가 빠르고요, 온화하며 착실하고 순종적이며
협조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A, B, C 중에서 누가 암에 걸리기 쉬울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C 중에서 누가 과연 암에 걸리기 쉬울까?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C형이 가장 암에 취약합니다. 눈치 빠르고 온화하며 착실하고 순종적이며 협조적인 스타일이죠. 이 C형은요, 스트레스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늘 완벽을 추구하고요. 늘 청결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에너지고 스트레스, 신경 바짝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암에 걸리지 않는 성격은 바로 B형입니다. 사회, 가족,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암에 잘 걸리지 않은 성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암에 걸리기 쉬운, 뭔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깨끗한 혈액 관리와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뭔가를 먹을 때 이게 내 피를 맑게 할 것인가, 탁하게 만들 것인가, 끈적끈적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셔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식품을 드시고요. 또 나를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면요, 암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재미있는 암 공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 공부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